안녕하십니까. 대용중학교 경영부장 김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학교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는 만큼 저희도 많이 떨리고 걱정이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해서 우리 학교가 잘 알려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회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좀 일어서셔서 앞쪽에 기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용중학교 교장선생님 김종윤 교장선생님께서 교직원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지 마땅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교감생 박은영 교감생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박수를 격려해 주시죠. 나머지 선생님들은 뭐 바깥에도 지금 이렇게 계시고 한데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대흥중고등학교 교장 김종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죠. 이런 시기에 기숙형 혁신하기에 저희 대흥중학교를 찾아주신 예비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수가 최근에 급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벌써 10여 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그 면단위 지역의 학생 수는 정말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전교생이 3, 40명이 중학교다 그러면 정말 작은 학교가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죠. 지금은 3, 40명 정도 되는 면 단위의 그런 중학교들은 작은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학생 수가 적은 거죠. 뭐 제가 듣기에 인근 우리 분 단위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전 분 단위 전체 학생 수가 90명이라는 소리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6년이나 9년 뒤에는 중고등학교에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시기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학부형님 특히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갈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읍내에 있는 그래도 대규모 학교라고 해요. 고학교에서 도 같은 데는 많죠. 10학급 이상, 천안 같은 데는 15학급. 이런 학교가 또 하나의 그 여러 가지 학생 생활지도 문제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느끼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한 학년에 한 10명 안팎에는 이런 학교에 또 보내기에는 왠지 교육과정이 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제 대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저기 이렇게 이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학교인데 우리 학교 역사는 굉장히 깊죠. 우리 중학교가 금년에 70회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꽤 오래된 학교지만 또 과거에는 고학급도 있고 3학급도 있고 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교장으로서 이 학교에 와서 보니까 30여 년 동안 지금 생각하면 17년, 18년 전에도 우리 학교는 학생이 없었어요. 한 8명인 학년도 있었습니다. 정말 17년. 충남에서 가장 작은 학교. 그러면서도 또 밖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 들으면 폐교 대상 1순위다. 이런 소리를 15년 전, 16년 들었습니다. 실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 대형 중학교가 좀 그래도 낯설지 않은 거죠. 학교 괜찮다.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 30여 년 정도 지나서 저희는 이제 금년에 사실은 6학급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한 학년에 9학급씩. 더는 뽑을 수 없죠.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금년에도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40명, 약간, 한 40명에서 44명 정도, 이 정도만 저희가 신입생을 수용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없어요. 기숙사 부족해서 작년에 부교육청에서 한동안 더 젖었습니다. 작은 학교지만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 동을 운영하려니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선생님들의 노력이거든요. 참 이런 시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감생이 저한테 그래요? 중학교 교감생이 저한테 빨리 이거 입시 설명회를 올해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1차, 2차, 3차를 나눠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과연 작년만 해도 꽉 찼었죠.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걱정도 되고 10명이면 어떠냐, 8명이면 어떠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오늘 준비를 했고, 올해 이제 1차 입시 설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았어요. 명절도 껴있었고, 그래서 아마 저녁까지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우리 대형 중학교는 그래도 이제 기숙형 학교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소문도 듣고 또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도 한번 쳐보고 노력들을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예산군에 사실은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중학교가 11개 중학교가 있거든요. 읍내에 이제 2개, 내포에 하나, 굉장히 큰 학교들이죠. 이렇게 있고요. 11개 중에 저희가 이제 중학급임에도, 학년당 중학급임에도 불구하고 4번째 규모의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아마 직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긴 말은 할 수가 없고요. 저한테 딱 시간 맞춰서 구한선이 업소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가지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왜 대흥 중학교가 이름도 없던 학교인데 이렇게 면단이 조그만 학교, 정말 출생자도 적은 우리 면인데 거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학교가 우리한테 관심을 갖다 주고 할까? 저도 자문을 해봤어요. 3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노력을 참 많이 하시고요. 어느 학교나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과 사랑, 이것이 좀 더 남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하세요. 부장 직원, 자기 학교 직원들이 고생 안 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세요. 기숙사까지, 야간 프로그램까지, 또 그냥 주간에도 정말 주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안쓰러워요. 조금 집에 가세요. 어제 같은 날도 그렇게 아무도 안 가고 계시고, 아무도 안 가고 일만 하고 계시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첫 번째 아니냐. 우리 학교는 일단 그렇다. 어쨌든 그 학생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정말 하나하나 우리 많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110명 좀 넘는데 어쨌든 이제 내년 되면 120명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선생님들이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못 견디고 전학가는 학생들 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한 자리 비었다 그냥 들어가요. 늘 고민을 많이 하죠. 전학하는 학생 오면 이 학생 하나로 인해서 이쪽만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면접하고 또 면담도 해보고 학부모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의 그 환경에 맞게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읍내에 있는 소위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 요 과목에 기초 예절교육부터 시작해서 기본교육을 정확히,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를 해. 저희 학교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 교감생한테 들어보세요. 3학년 애들 12시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다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시키는 학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셔야 이 학교를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학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이제 설명을 통해서 간단간단 짧게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대다수가 자존감을 갖고요. 또 자립심도 키워가는 학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 어디 나가도 다 평안해요. 굉장히 우선 잘했습니다. 인사도 굉장히 잘해요. 학부형들 나중에 오시면 손님들이 오면 그래요. 택배기사를 봐도 인사를 잘합니다. 응? 정말 잘해요. 외부 손님은 인사 잘해요. 또 안내도 잘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학생 자체를 하러 이렇게 갈 때 그 광경을 보면 정말 민주시민 의식을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사랑과 노력 또 많은 그 기본 예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의 것들을 또 학생에 맞게 차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아마 작은 학교에 가면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선생님 모든 걸 다 알았죠. 가정사까지 다 합니다. 저희 학교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인원으로 적당하게 헤쳐나가는 것도 우리 작은 시골 학교가 나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40명 내외입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하다가 또 교장실에 또 전화들 교감생님한테 뭐하고 계신 분 계세요. 빨리 신청하시라는 거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이면 결정을 해주시고 우리 학교에 교육가족이 계신다면 그러면 잘 왔다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올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 대부분 우리는 외부 학생들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3학년 학생 수가 많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한 27, 8명 그래도 대원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될 것 같아요? 10명이요. 10명이요. 적을 때는 3, 4명 이래 됩니다. 근데 금년에는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도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6년을 이 자리에 와서 천안에서 여기 와서 아산에서 와서 대전에서 와서 정말 먼 곳 아이도 있습니다. 인천이나 서울 아이들도 있어요. 와가지고 3년을 여기서 또 3년을 이렇게 학교생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결정하는 것 그것이 매력이라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설명의 시간을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되도록이면 신청을 빨리 해주시면 저희 교육과정이 같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우리 배운 교육과정께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시간을 딱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별로 하실 말씀은 많으실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 영주 촬영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전국대회 나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회가 많이 지연되고 또 외부 강사들이 오시는 것들 때문에 많이 애들 관악에 관련돼서 교육을 하는 게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엄학생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도 전교생의 한 80%가 관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악 연주 한번 들어보시고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무식 캠프라고 하는 이제 캠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음악실에 가서 실제로 애들이 관악 연주를 하시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부가적으로 좀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라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안타까움을 영상으로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나머지는 설명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영중학교 음악교사 이대교입니다. 저는 그냥 영상을 트는 것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멘트를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음악 관악을 정상적으로 진짜 제대로 시작한 거는 한 4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 시작하면서 관악부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는데 그 전에는 진짜 한 8명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도 진짜 중국산 제일 싸구려 막 한 30만 원짜리 그러다 보니까 악기가 금방 고장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밀어붙여서 이제 관악 활동을 막 하다 보니 지금은 인원이 고등학교도 이제 연합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70명에서 75명 정도 이렇게 연합 활동을 해서 도대회 19년도 도대회에 나가서 동상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동상도 이제 한 10팀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동상 1등으로 상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대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그래서 대회에 참가 못하고 올해는 이제 10월 달에 영상으로 비대면 영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튼 19년도지만 아쉽지만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들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에 입학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감선생님께서 이제 학교가 저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정말 실제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설명회를 과정을 교감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 대흥중학교 교감 박은영입니다. 제가 몇 년째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 어린 학생들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인데 자기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준 우리 어린 학생들 그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날 쉬지 못하시고 이렇게 학교까지 방문해 주신 또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대흥중학교 교감으로 지금 4년 반 정도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처음 발령을 받은 곳이 대흥중학교입니다. 29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중학교는 그냥 저희 직장이 아니라 저희 가족과 같은 곳이고 저의 모든 젊음의 열정을 다 바친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오면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 또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사춘기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고 중학교 시기는 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을 수 있지만 이제 중학교에 오면 우리 학생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친구의 말이 더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친구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중학교를 선택하는 거는 그냥 가까이 있는 학교에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가 가니까 따라간다든지 하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는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에 참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30분 정도라서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중학교 앞에는 두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기숙형이라는 타이틀과 혁신학교라는 타이틀입니다. 기숙형 중학교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저희 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재능과 취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대한 짧은 동영상 하나 보시고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기숙형 혁신학교, 행복한 미래가 있는 이곳 대흥중학교, 함께 가볼까요? 기상송과 함께 시작하는 상쾌한 아침, 편안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은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아울러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 중심 교과 수업, 창의적인 예술체육 수업,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주고 역량을 키워주는 다양한 활동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흥중학교는 무지개 가족 스포츠 리그, 야간 스포츠, 체육대회 등의 활동으로 자연스레 체력을 기르고 협동하는 법을 배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날려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너무 좋아요. 마음과 몸이 건강한 아이들, 지식은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 대흥중학교는 차별화된 성장 발달 책임 교육을 통하여 탑 학력을 갖춘 인재로 나아갑니다. 매일 30분씩 자기 주도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우리 독서 프로그램 리딩 레이스를 통하여 교양 있고 현명한 올곧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저는 리딩레이스 덕분에 매일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들였고 독서 골든데이나 북콘서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독서에 대한 흥미와 어휘력이 늘어난 게 느껴져요.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 학교는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형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기초 어휘에서 독기의 단계를 거쳐 영어 독서에 이르는 성장형 인재를 육성합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인성. 그러한 친구의 미덕을 찾아주고 성장시키는 버추 프로젝트. 대흥중학교는 매일 미덕 통장 작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영어 학습과 우리 학교 특색 사업인 버추 프로젝트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학생 개개인의 자존감을 함께 향상시켜줍니다.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길러주는 리더십 캠프, 민주적인 토론 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생 생활 규정, 학생 자치의 중심의 다양한 행사 운영을 통해 민주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은 함께 미덕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관악부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소리를 듣고 화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무지개 가족 프로젝트를 통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사제지간, 선후배지간의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 하는 기숙사 생활 정말 걱정 많이 됐어요. 선배님들은 어떨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무지개 가족을 통해 만난 선배님들과 선생님 덕분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저희 대흥중학교 정말 좋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동아리와 방과후 활동, 그리고 자유학년제 수업, 그룹 사운드, 댄스, 사물놀이, 창의아트, 바느질 공방, 클라이밍, 당구, 볼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습니다. 드럼에 관심은 있었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룹 사운드 동아리에 들어와서 선배들, 선생님께 배우면서 많이 익숙해졌어요. 또 학교 축제나 지역 축제에 함께 연습했던 곡들을 공연하면서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찾아가는 국토사랑 대행진, 예술적 영감을 키워주는 찾아가는 미술관, 나의 꿈을 탐색하는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배워 우리의 힘으로 꿈과 끼의 날개를 펼치는 곳. 국토사랑 대행진을 통해 우리 고등이 자랑스러운 인물과 문화유산을 알게 되었고 힘든 도전을 통해 인내와 배려의 미덕을 배우고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감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성장해가는 대흥중학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다립니다. 잘 보셨나요? 네. 대흥중학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영상 속에 담아봤습니다. 5분의 영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많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추락의 위험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는데요.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날기 위해서는 4가지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웅중학교에서 4가지의 힘은 인성과 실력, 치유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의 어떤 핵심적인 것만 이 독주에 담아 보았는데요. 대웅중학교에서는 따뜻한 가정과 같은 돌봄이 가능합니다. 기숙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받았던 친구와의 관계 또는 가정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들에 대한 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 인성을 저희가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꿈을 찾게 되고요. 또한 그 꿈 이외에 또 저희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닭들은 저희 집 마당에 있는 닭을 제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는 닭을 키우고 있지 않은데 뒷집에 있는 닭이 저희 집에 와서 항상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병아리가 이렇게 4마리가 태어났는데요. 병아리가 앞에 가고 있고 뒤에 어미닭이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에 사진을 볼 때마다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앞에서 억지로 당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 어미닭처럼 우리 자녀들이 앞에 먼저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닭의 사진을 제가 찍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크가지 4가지 특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도 4가지 특색 사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4가지 특색 사업 외에도 또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그 독서교육으로 리딩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주변에 보면은 책꽂이에 책들이 꽂혀 있는데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보통 3단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준에 따라서 숫자가 적을수록 단계가 낮은 책입니다. 보통은 3단계면 3학년 수준,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독서의 단계는 꼭 학년의 수준이 꼭 그 학생의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12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는 저희가 안내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책에 관련된 그 질문을 10가지 질문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6가지 이상 맞게 되면은 그 책을 읽은 것으로 인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딩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마라톤 거리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10단계의 책을 다 100점을 맞으면 그 학생은 한 번에 1km를 가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모두 다 매일매일 독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딩 레이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요즘 스마트폰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책 읽기를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력도 너무 단순하게 사고하려고 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많이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 학교는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일주일에 학생들이 1권에서 2권 정도 책을 읽다 보니까 누적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약 100권의 책을 읽는 학생들이 있고요. 3년이면은 300권의 책을 읽고 졸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권수도 중요하지만 권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사고력이 증가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읽기 싫어서 억지로 읽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친구들도 다 읽고 또 안 읽으면 거기에 또 해당하는 좋은 글 필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는 강제반으로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책상 위에 책들이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실에 가보면 책들이 항상 교실 자기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읽는 학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130 7.11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130 7.11 운동은 모든 학생이 하루에 30분씩 몰입 독서를 하고 일주일에 독서거리 1km를 달리고 일주일에 독서일지 한 장씩 쓰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다 같이 코로나 그 시대 이전에는 다 같이 앉아서 책을 읽었었습니다. 두 번째 특색 사업으로 스텝 바이 스텝 맞춤형 영어 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은 저희 학교는 개인의 수준에 맞게 3단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별복화라고 해서요. 초등학교 때 영어가 많이 부족했던 학생들을 위한 가장 좀 수준이 낮은 그러한 영단어 책이고요. 2단계는 중학교 수준의 경선식 영단어 책이 있습니다. 3단계는 이제 영단어를 어느 정도 마친 학생들이 이제 독해 그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제 독해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한글로 또 한글 문장을 영어로 이렇게 바꾸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영어 독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단계까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학생들은 영어 책을 스스로 읽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영어 선생님들이 간략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 수준을 정해주고요. 그 수준에 다 도달했으면 그 다음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1년에 3번 반복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는 2번 이상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재입니다. 이런 형태의 교재들을 그 학생마다 자기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예전에는 종이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종이 테스트를 하고 매일 테스트는 클래스 카드라고 하는 그 앱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스스로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한 학생이 테스트한 결과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확인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항상 어떤 학생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테스트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월말 테스트 할 때만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학생들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색사업 버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추라는 거는 이제 미덕이라는 뜻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덕이 52개가 있습니다. 그 52개의 이 미덕을 우리 학생들이 삶 가운데 내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그 정원에 나와 있는 학생들 모습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따뜻한 그 봄날에 우리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여기 보면 어떤 학생은 먹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서로 문제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인성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 인성이 먼저이고 그 다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저희 학교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교무실 앞에는 긴 탁자와 의자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곳에 앉아서 수시로 서로 친구들 또는 후배들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문학계 소중히 여기는 이 미덕 중에 하나, 겸손이라는 미덕입니다. 이건 이제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가지고 학생들이 읽어보기도 하고, 이거에 관련해서 친구의 그 미덕을 발견해서 통장에다가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미덕 통장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하루에 2개씩 다른 친구의 미덕을 찾아서 발견해서 여기다 쓰고 그 친구한테 보여주고 그 친구한테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미덕을 찾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은 가족별로 모여서 이렇게 그 미덕을 서로 찾아주는 활동을 하고 한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네 번째 특색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번째 특색 사업은 우리 고장 국토사랑 대인진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고장 국토사랑 대인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공동체 의식도 배우게 되고요. 선후배 간에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예당 저수지를 걸었었고 또 올해는 예산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묘지라든지 중요한 유적지를 또 탐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면 좀 더 먼 곳으로 국토사랑 대행진을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걷기 활동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아침이 너무 더우면 저녁에 이렇게 걷기 활동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국토사랑 대행진 가기 전에 이렇게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 발표를 하고 작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걷는 장면이고요. 네, 도착지에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지개 가족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림중학교에는 학년 초가 되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 가족을 뽑습니다. 10개의 가족이 있어요. 처음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7개 가족으로 시작을 했다가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10개 가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이 골고루 섞여 있고 또 선생님도 같이 이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당 인원이 10명 정도 이렇게 가족을 구성해서 1년 동안에 각종 단합대회, 스포츠 활동, 또 골든벨 대회 여러 가지 그런 행사에 가족별로 참여하면서 선후배가 친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작년에 사진 하나 찍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과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 너무 예뻐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무지개 가족별로 이렇게 서클을 형성을 해서 방학은 어떻게 보냈고 또 현재 고민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해결 방법들을 서로 나누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꽂힌 그 무지개 가족을 통해서 선생님과 친구가 서로 잘 소통하고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대림중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관악반은 아까 이제 연주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 저희 관악반 매주 월요일 야간에 파트별로 강사분이 8분이 오셔서 음악생하고 함께 파트별로 학생들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유학년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학교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1학기 때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2학기 때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음악 수업으로는 관악과 가야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년 동안 악기를 다룰 수 있게 실력을 연마하게 되고요. 또 미술도 공예 직공에 들어있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체육 수업으로는 볼링과 당구와 클라이밍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야금 수업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직공에 저희가 슬로우시티라고 해서 의좋은 형제 마을이에요. 지금 저희가 의좋은 형제 아마 동화책에서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살았던 마을이에요. 지금 여기 대읍면이요.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직공에도 아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찾아가는 미술관 수업도 저희가 이렇게 경험을 했었고요. 또 소프트웨어 또 체험도 실제로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 당구 수업도 하고 있고요. 클라이밍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7, 8교시에 특기적성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예술 관련해서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야간에는 교과 관련 그런 수업들도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나 수학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기가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면은 대학생들이 와서 학생과 멘토링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체육 관련 수업도 야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 체육 관련 수업이 있는데 영어나 독서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은 참여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그 체육 수업을 가려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이렇게 장면들입니다. 동아리 활동에 관심이 좀 많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면담을 하다 보면은 동아리 활동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동아리 활동은 창체 동아리도 있고요. 자율 동아리도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는 교과과정 중에 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고요. 자율 동아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을 텐데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신청서를 선생님들께 제출을 하면 선생님들은 그거를 보고 심사를 한 다음에 학생들이 건전하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심사에서 통과되면 학생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카리타브라고 해서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경험을 했던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 보드게임 동아리도 있어요. 남학생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드게임을 하고 있고요. 댄스 동아리도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자기들끼리 이렇게 안무를 짜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공부 동아리예요. 이 학생들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공부 동아리를 이렇게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교실, 이것도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영어 팝송을 부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과 단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사랑 그 행사였는데요. 또래 그 상담자 동아리예요. 또래 상담 학생들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육과정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입학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책자 맨 뒤에 보면은 입학 안내에 대한 그 설명이 있습니다.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두 번이 있는데요. 우선 전형과 일반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형에 해당되는 경우는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어떤 학생들이냐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보호 대상자, 소년, 소녀 가정, 조선 가정, 다자녀, 가정, 자녀까지입니다. 다자녀, 자녀는 3자녀 이상을 말해요. 키우는 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애국자죠. 애국자. 이런 분들은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전형도 우선 전형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 전형은요. 아쉽게도 면 단위는 해당이 안 되고요. 면 단위 제외하고 읍 단위, 10단위 초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으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하고 특별 전형 이 두 가지가 우선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다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는 저희가 서류 전형하고 면접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이 면접 2차 면접에서는 거의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1차 서류 전형 합격하면은 거의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그럼 서류 전형에서는 성적을 보냐 그거는 아닙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고 반편성을 할 때 또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일반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해당이 되냐면은 대응학부, 대응면과 광시면의 일부, 또 응봉면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신뢰원읍, 이렇게 읍단위, 예산군에 있는 읍단위에 사는 학생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언제 원서를 쓰냐면요. 시기가 좀 다릅니다. 아까 우선 전형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원서 제출이고요. 이 일반 전형은 11월 말입니다. 11월 24일부터 26일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다시 공문이 아마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원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우선 전형 대상 학생인데 그 시기를 놓쳤다. 하루 이틀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좀 정상 참작을 해서 이렇게 원서를 받아주시는데 만약에 많은 시간이 이렇게 오버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재배정 그 기간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냐면요. 그 담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원서를 작성해서 지역교육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아산에서 오신 분들은 아산교육청, 또 천안에서 오신 분들은 천안교육청 이렇게 지역교육청에 제출을 하면 그 교육청에서 원서를 예산교육청 통해서 저희 학교로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원서 접수를 이루어지겠고요. 또 궁금한 다른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따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인원입니다. 여자 기숙사는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고 남자 기숙사는 현재 52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차 입학 설명회였고요. 2차는 10월 16일 날 있고 3차는 11월 13일 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안 오셔도 되겠지만 혹시 주변에 오늘 못 오신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닭이 이렇게 컸습니다. 많이 컸죠? 몇 달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빨리 자녀가 컸으면 좋겠고 또 본인도 컸으면 좋을 텐데요. 잘 키우면은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미닭이 주변에 없죠? 그래서 잘 키우시고 우리 학생들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하게 잘 자라면 이렇게 이제는 독립할 수 있다는 거 희망을 갖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잘 키워서 독립시킨다는 희망을 가지고 중학교 선택할 때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저희 대웅중학교는 모든 교직원이 부모의 마음과 시선 그것으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학교는 세상에 어느 학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노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고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가 최고의 학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웅중학교는 최고의 학교라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우리 학생과 부모님들 잘 생각하시고 우리 학교의 식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치유와 동행과 교육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 하고 있는 활동들이 뒤에 보면 전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선생님들이 손길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사인이 돼 있고 체크가 돼 있고 다 하나하나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쉬는 시간 지금 좀 지났는데요. 11시 10분까지 좀 쉬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오시면 카메라 기사님이 계신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앞쪽은 저랑 이동하시면 되고요. 뒤쪽은 뒤에 좀 봐주시겠어요? 뒤에, 그 선생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동안 쉬시고 죄송한데 11시 10분까지 이 자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불러보시고 이따가 마지막에 개별 질문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 나실 때 여쭤보시면 안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서 자기가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잘 들으셨다가 우리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거기 몇 번 학생 너한테 이거 질문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나 또 학부형님들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맡아주신 노경래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졸업생, 학부모의 만남의 시간을 담당한 노경래입니다. 내가 가야 할 학교를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맞는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쁜 휴일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학생,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웅중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솔직하게 답변해줄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학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학년 안태양 학생입니다. 2학년 송민규 학생입니다. 3학년 송혜린 학생입니다. 다음으로 졸업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웅고등학교 2학년 김혜인 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웅고등학교 3학년 조건희 학생입니다. 다음으로 학부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 성함 빼고 누구 학부모님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남학생 학부모님이십니다. 어머니. 네. 죄송합니다. 네, 2학년이랑 3학년 남학생, 여학생 학부모 동시에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3학년 여학생 학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에 대해서 느끼고 배운 점에 대해서 3학년 송혜린 학생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연중학교 3학년 송혜린입니다. 동아리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찾아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입학한 것은 아닌데요. 부모님께서 제가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셨고 재학 중에 사촌 오빠와 이모의 추천으로 입학한 것에 가깝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사촌 오빠 하나의 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고 하셔서 입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 등하교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좋고 직권 다른 곳에 있으니 공부에 집중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거가 기숙사 생활의 특별한 덕분 같기도 하고요. 기숙사 생활의 단점이 있다면 룸메이트랑 생활이 맞지 않는 경우나 잠버릇이 심한 친구랑 같은 방을 쓰는 것은 힘들고요. 이제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학교 프로그램은 착한 입학, 관악, 스텝 바이 스텝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착한 입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착한 입학은 직접 대학교를 찾아가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님들께 강의도 듣고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았고 고등학교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학습 동기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착한 입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까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관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1학년 자유학년제 관악에서 시작해서 야간 관악과 특기적성 관악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3일 관악 연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악을 하면서 악기를 다루는 것이 공부와 학교 생활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같은 곡을 연주하니까 이제 멋진 음악이 만들어질 때 또한 기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스텝 바이 스텝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제가 많이 떨려서요. 세 번째 프로그램은 스텝 바이 스텝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영어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해서 같은 단어를 3번씩 반복 학습하도록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단어 암기를 잘할 수 있었고 어느 순간 내 어휘력과 독해력이 늘었다는 게 실감나서 신기하기도 하고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영단어만 했었는데 작년부터 독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저는 독해 2단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이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학교가 저희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학생과 함께 학교를 운영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감동받은 적이 정말 많고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도 항상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를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루가 바쁘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이제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노력하시기도 하시고 어느덧 넘어가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질서나 규칙에 잘 적응하고 성실한 친구들에게는 대연중학교를 추천하는 편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부담이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졸업생 대표 조건희 학생이 학교생활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흥고등학교 3학년 조건희입니다. 제가 졸업한 지 좀 많이 돼서 지금
뭐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래도 제가 경험했었던 거 그거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흥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원래 살았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산으로 이사 오게 돼가지고 예산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교 선택하게 된 그 시기가 됐는데 이때 친구들하고 그렇게 많은 그 깊은 관계가 되지 않아서 그 중학교 어디 가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부모님과도 굉장히 뭔가 함께 고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흥중학교 홍보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 거기서 기숙사 있다는 거하고 선생님들하고 그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서 그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게 좋다는 그런 평을 종이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바로 여기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여기 그 중학교에 대해서 상황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가겠다는 거에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이었고 다만 기숙사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사회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조금 소심한 성격에 조금 상처 좀 많이 받는 그런 타입이어서 그 기숙사에 살면은 다양한 친구들하고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하셨지만 의외로 조금 다시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 가서 자립심을 배우고 조금 사람들하고 직접 부딪혀서 어울려가면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얘기하셔서 대흥중학교로 입학을 해서 기숙사 생활도 이렇게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안고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냥 기숙사 생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조금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입학하자마자 조금 이렇게 다 같이 한 번에 모여서 얘기 나누는 시간도 있고 뭐 무지개 가족이라고 해서 막 모든 학년이 섞여서 이렇게 얘기 막 하고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금 적응하기도 힘들었지만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확실히 엄청 기억에 남는 딱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막 특별한 활동들이 막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영단어하고 리딩 레이스 이거 그 책 읽는 게 리딩 레이스고 그 영단어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할 때 제가 확실히 지금 고등학교 와서도 느끼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와서도 확실히 영향을 줬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영단할 때 진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영어를 어떻게 하나 굉장히 막 단어 어렵고 그래서 경선식 중학을 하다가 결국까지 초등학교 영어라고 해야 되나? 그 굉장히 초급 영어가 있어요. 그걸 하다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별복화를 한번 딱 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씩 영단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중학으로 넘어가고 졸업 전에는 경선식 수능 영단어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그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까 진짜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딩 레이스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그때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그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 책을 왜 읽냐, 힘들어 죽겠는데 영단어도 못하겠는데 왜 책을 읽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굉장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는 그림책이라도 하루 종일 막 일주일에 한 3-4권씩 읽었던 그런 게 있어서 그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막 중학교 올라와서는 친구들하고 노느라 이렇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됐으니까 그냥 그 거리 800m였나 그거를 채우는 거 그것만 급급해서 막 굉장히 쉬운 난이도 책 1단계, 2단계 이런 거 골라서 친구들하고 빨리 막 교환하고 막 그래서 저 거리만 채우고 그랬는데 어느새 보니까 책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높은 난이도를 읽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도 조금씩 읽히는 것 같고 뭐 그 책을 읽음으로써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력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집중력하고 자기만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공부가. 그래서 집중력이 이게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그 진로를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 진로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철도 기관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비행기 조종하는 게 꿈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기 이사 오면서 기차에 자주 가갖고 보다 보니까 또 기차의 또 매력을 빠져서 철도 기관사를 꿈꾸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꿈을 키워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원서를 거기서 지원을 했고요. 철도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인 것을 중학교 때 뭔가 활동을 했다고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중학교 생활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능동적으로 뭔가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학업 성취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 대흥중학교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두서없으시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두 학생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질문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손 들어서 없으신가요? 늘상 수업이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작년에 해봤는데 아무도 손 안 드시고 그러면 저희 조금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가지고 일찍 가셔야 될 그런 학부모님 계셔가지고 어머님께서 좀 이런 학생들에게 좀 추천한다 이렇게 그런 말씀 계시면 좀 해주실래요? 예. 앉아서 예. 안녕하세요. 3학년 여자아이 엄마입니다. 이 자리에 3년을 앉았는데 오늘은 무진장 떨리거든요. 저는 아이 셋을 여기 보냈어요. 아들, 딸을 다 여기를 보냈는데 지금 3학년 아이가 지금 막내예요. 근데 이 아이는 학교를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자 하면 시한폭탄 같은 아이들이기도 하고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 때 오늘도 집에 간다고 막 그래요. 기숙사에서 자다가도 엄마한테 전화해주세요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 셋을 보내면서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아이들하고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부모님들이셔요.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지금 저하고 계속 한참 이제 계셨는데 그냥 부모님들이세요. 아이들 저녁에 그런 것도 걱정하실 거예요. 여자아이면 기숙사에 있으면 혹시 남자아이들이 이런 것도 걱정하실 건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어차피 이 자리에 앉으시니까 좋은 얘기만 할게요. 저희 딸도 어차피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약간 사춘기가 있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갈 수 있었고 정말로 집에서 해줘야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아이, 저희 이제 아들, 딸 셋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항상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은혜 학교라고 하는데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희 가운데 딸은 내성적이었는데 은혜 선생님
따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아이가 좀 더 자랐고, 저희 학교 최고의 자랑은 아까 교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왕따라든가 아이들끼리 뭐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는데, 선생님들께서 진짜 정말 부모님처럼 엄마 아빠처럼 잘해주시고, 또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더 좋다고 할 거예요. 저희 딸도 금요일날 되면 학교 오고 싶어서 난리가 나요. 저는 좀 늦게 보내거나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보내고 싶은데 얘는 학교가 너무 즐거운 애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직 가슴에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부모님들.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와서 한 달을 지나고 두 달을 지나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학교가 대형 중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고 저희 아이들 셋을 보냈고, 믿고 보내셔도 괜찮은 최고의 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사항 계시면 또 말 안 계시면 또 여기서 제가 억지로 또 시켜야 되거든요. 질문사항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고 저기 잠깐만요. 나오나요? 녹음을 하셔야 돼서 같이 마이크로. 다른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제분 딸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첫째가 이제 처음 성격이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지금 대들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성격이 막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들 초등학교 다니면서 좀 적극도 되고 장점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기 선택을 한번 하려고 이제 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기숙사가 좀 문제인데, 성격이라는 좀 성향이 조금 좀 소극적인 아이들이 초반에 어떻게 선생님들과 유대관계가 이렇게 되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는 언니가 같이 다니는 케이스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은이도 그렇게 이렇게 리더십이 강하거나 그런 아이도 아니었었어요. 소심해서 뒤에 있는 아이였는데, 제가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저 고인통학교도 아이들 다 보냈거든요. 느낀 게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뒤에서 밑받침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처음에는 울거나 집에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작년에 1학년 아이들이 대단했거든요.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저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자다 말고 일어나서 집에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저희 예은이가 엄마 아가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정도로 키도 작았고 아가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 예은이가 갔을 때는 좀 자란 아이들이었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작년에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엄마 자다가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그리고 구성식에 울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뒤탈없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리고 물어보면 예은이가 엄마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집에 간다고 안 울어보면 우는 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만 믿으세요가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성향을 파악하셔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셔요.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셔도 선생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자가 없더라고요. 아이들끼리 아까 무지개 가족 얘기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진짜 열심히 저 모임에 가서 밥 먹고 있으면 막 예은이 전화해갖고 준비하라고 계속 준비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책임감이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그래서 아이들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많이 울기도 하겠죠. 집에 간다고 하겠죠. 그래도 믿고 그냥 두시면 선생님들이 자라나게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중에서 소심한 학생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자기가 소심하다 손들어. 네, 본인 얘기 아니면 동생 얘기 해도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저도 처음에 입학할 때 진짜 조심했거든요.
진짜 모든 선생님들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거 밝아진 걸 실감하면서 저한테도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1학년 때 진짜 소심했는데 기숙사에서 소심할 그걸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진짜 소심했는데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가끔 1년에 몇 번씩 같은 반끼리 모여서 치킨이나 그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소심해도 한 방에 살면은 청소도 같이 해야 되고 뭐 같이 하는 게 많으니까 소심해도 좀 금방 친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1학년 때 3학년 선배님들이랑 방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3학년 선배님들이 진짜 저희를 편하게 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그 3학년 선배님들 지금 대흥고등학교에 저랑 같이 재학 중인데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그 선배님들 덕분도 있는 것 같고, 제 동생도 진짜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고 그래서 혼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2학년이 됐는데 지금 많이 밝아졌고 그걸 제가 진짜 실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원래 이런 데 나오는 거 진짜 절대 못하는데 제가 이번 1학기 때 부반장도 하고 진짜 대중학교를 다니면서 리더십도 키워졌고 자존감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자존감이 진짜 많이 올랐고 또 다른 질문 계시면 해주시고요. 예, 아버님. 저는 당진에서 왔고요. 지금까지 대흥중학교 입학설명회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아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학생? 네. 제가 다른 모든 환경은 좀 마음에 드는데요. 제일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초등학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 중학교 입학 설명회에 오니까 지금 고등학생들하고 지금 학교 생활을 하게 돼서 좀 성격 형성을 하는 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텀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좀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하고 이렇게 고등학생들하고 지금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같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중고등학생을 거쳐서 3학년까지 왔으니까 그 부분을 극복하는 과정을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중고등학교 같이 붙어있다 그래서 조금 고등학교 형님들이 굉장히 키도 크고 덩치도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학교 자체에서도 이렇게 조금 서로 터치 안 하도록 최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고등학생들도 그다음 중학교 쪽에 이렇게 큰 관심 있다기보다 그냥 본인들 진로 이렇게 챙기고 고등학교끼리 어울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간섭 같은 건 없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있을 때는 지금 기숙사가 저희 남학생 기숙사에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지만 저는 그냥 중학교 기숙사 따로 있고 고등학교 기숙사 따로 있을 때 그때 생활했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잠깐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큰 터치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조금 중간에 그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 중학교 3학년 여자 선배들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한 그 남자 선배가 있었는데 조금 그 여자 그 선배님들이 조금 그 고등학교 형들을 조금 무서워했던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장난으로 그 남자 선배가 그 말 걸었음에도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터치 안 하도록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에서 그 총무일을 좀 오래 했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총무일을 했고 제가 지금 중학교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섞이거나 그러지 절대로 않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이들 따로, 그러니까 별개로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 이 공원에서 아이들 놀 때도 중학교 아이들 뭐든 있고 고등학교 아이들 뭐든 있고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이뻐하거나 이러는 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여지까지 6년 정도 봐온 결과 형아들이나 누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형아들이 쬐끔하니까 이뻐하는 건 있는데 그래도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잘 부딪힐 수도 없고 이렇게 중간에 그 가운데 있는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저 처음에 걱정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예, 궁극증이 풀렸나 보겠어. 우리 입학을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지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궁금한 거 없나요? 예. 없으면 우리 저희 또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송민규 학생이 우리 학교 이런 점은 조금 싫은데 라는 점이 있으면 소개 좀 해줄래요? 안 좋은 점? 조금? 예. 이건 좀 싫다, 우리 학교. 일단 리딩 레이스가 되게 학생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 이만큼 귀찮은 게 없거든요. 저희가 따로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고 한데 매일 야자 첫 교실을 리딩 레이스로 빼야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책을 빌리려면 저기가 본관 건물이고 여기가 책임궁인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중에 하나를 할애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 과정과 내가 몇 미터를 가야지에 대한 계산과 내가 못 가면 또 남는구나 이 긴장감과 이런 게 다 해져서 사실 그렇게 좋은 면만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스텝 바이 스텝 영단어도 사실 그렇게 물론 도움이 되고 요즘 시대에 또 영어 못하면 또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하기가 정말 싫어요. 일단 애초에 학교에서 야자 시간 중에 일단 야자를 하는 중학교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무려 영단어를 한 교실에 아예 빼서 시키다 보니까 또 안 하면 그것도 남아야 되거든요. 애들이 또 일정 횟수를 마치지 못하면 재시험도 봐야 되지 금요일날 집도 못 가지 이래서 이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 우리 학교 경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되게 사진상으로는 깔끔하고 되게 살짝 다른 생활을 하는 공간이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말로 차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요. 사실 여기 살펴보시면 저한테 사실 진실을 담당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뭐
시설이 좀 낙후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 남자 기숙사에서 샤워실 부족하다고 계속 뭐라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지금 나쁜 점만 말해서 그렇지 좋은 점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영담하면 일단 뭐 실력은 당연히 길러지고요. 예, 나쁜 점.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좋은 점은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하시네요. 예, 저희가 솔직하게 좀 좋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또 거짓말이고 불편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학생상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게 저희가 또 저희 학교 교육의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이 참 좋습니다. 또 다른 또 불편한 얘기 또 듣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렇게 우리 불편한 얘기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오빠 스타일의 안태양 학생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점들이 좋고 좀 불편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진짜 교회 오빠. 좋은 점이요?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 안태양 학생이 전화가 들어왔어요. 예. 제가 1학년 때 처음부터 이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그 2학기 중반에 제가 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좀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쌤들이 엄청 잘해주셨어요. 약간 부담되지도 않는 선에서 되게 관심 많이 주시고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해서 엄청 적응을 빠르게 했고요. 일단 학교가 소규모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랑 되게 엄청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되게 그래서 지금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좋고 일단 행사도 되게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좋은 얘기 맞습니다. 네, 혹시 뭐 저희가 여기 질문 안 하셨는데 여기 한마디씩은 또 하고 보내야 돼가지고 혹시 뭐 질문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시면 좀 우리 있어요. 예. 지금 잠깐만요. 기숙형 학교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통학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기숙사 생활하지 않는 교회 오빠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숙사를 쓰지 않습니다. 네, 통학을 하고요. 여기 제가 예산에 사는데 차로 20분 거리예요. 근데 그래서 되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예쁘잖아요. 그거 보면서 약간 이제 감성을 느끼면서 올 수 있고요. 네, 기숙사 안 써도 친구들이 되게 잘해주다 보니까 엄청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되게 학교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침에 네? 아침에 몇 시에 나오죠? 저 7시 30분쯤에 차를 타요. 네. 학교 오면 딱 8시 전에 옵니다. 약간 8시 가깝게. 네. 밤에는 택시를 태워주거든요. 그거 타고 집 가면 한 9시 30분 정도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요. 그때 야간에 기가택시가 교육청 지원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혹시 기가택시가 내포도 가능한가요? 예, 내포 가능하시냐고요? 기가택시요? 네. 오시면은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죠. 대신에 한 명은 좀 곤란하고 친구를 몇 명 데려와야지.
기관 택시에 한 3명은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우리 어머님 아까 우리 불만이 많았던 우리 민규 학생이랑 우리 3학년 혜린이 학생 어머님이거든요. 예. 어머님 좀 학교 때 잠깐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여기 저 끝에 있는 3학년 송혜린이하고 제 옆에 있는 2학년 송민규 두 아이가 제 아이고요. 제 동생이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해서 아이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지연과 이지성은 대형 고등학교 3학년 1학년입니다. 아이들을 보내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가 케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없었던 건 아니고 뭐 사정에 의해서 공부를 뒤늦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도저히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대형 중학교가 아니고 어느 학교라도 기숙학교를 아이들 중학교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학교를 찾아봤었고 그 중에 지금 대형 고등학교에 있는 이지성 학생을 먼저 보낸 제 동생과 제부가 굉장히 추천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열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 학교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 선배들이 후배들을 미워하지 않고 예뻐하는 학교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어느 부모들이든 다 이제 걱정을 하고 혹시 어디 가서 맞지 않을까,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기숙사라서 아이들만 있는 시간이 또 있을 텐데 걱정 당연히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학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공부를 시키는 사항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제공할 수 없는 학습 여건이나 성장 그리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안 하는데 급식이 굉장히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사실이라고 다들 끄덕끄덕하네요. 네, 그 기존에 다니던 초등학교보다 훨씬 수준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먹는데 예민해서 그 부분도 저는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네, 좋다고 추천을 받았고 네, 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보다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들이 와서 학교에 대해서 좋다고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좋아요. 이 부분은 싫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 좋아요. 이 선생님은 싫어요.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네가 커서 멋진 사람이 되라. 그럼 네가 학교 명문학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적응할 수 있는 생존 본능이 발휘되는 시기가 옵니다. 감싸지만 마시고 우물 밖으로 또 넓은 우물로 이렇게 내보내시는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셔도 좋을 것 같고 믿으세요.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다는 믿음, 선생님들께서 잘 케어해 주실 거라는 믿음. 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케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다 해주셨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는 싫어요, 이거는 싫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요. 왜 핸드폰을 1시간만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불평불만 이야기하니까 저는 속으로 좋아 죽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어머님. 이거 없어도 되고요. 불편과 친구하고 교회 오빠 친구한테 기숙사 생활이 좋은지 통학이 좋은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줬으면. 교회 오빠랑 민규랑 기숙사 생활이 좋은지 통학이 좋은지 서로 얘기해달라거든요. 저 교회 오빠 아니고 안태양입니다. 안태양. 일단 통학을 하면 좋은 점이 일단 집에 가서
그냥 집이 편하잖아요. 집 가면 가족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쉽게 편하게 잘 수 있고, 네, 그게 좋은 것 같고, 일단 폰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 기숙사 애들은 매일 혼내야 돼서 그거 불평하는데 총학생들은 엄청 좋아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 없는데 폰 하면서 네, 집 가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약간 안 좋은 점이 있다 하면 그 체육 시간에 땀을 엄청 뺐는데 샤워를 하고 싶은데 몸이 근질근질거리는데 그거 기숙사생들은 이제 저녁 먹고 샤워하러 가거든요. 근데 중학생들은 그걸 못하니까 엄청 부러워요. 기숙사생 애들은 기숙사 가서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 혼자 통학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요즘엔 아니고 네, 되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 기숙사 한번 써보려고 지금 엄마를 설득하고 있어요. 일단 너무 안 좋은 점은 말했으니까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같은 방을 한 학기 동안 쓰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같이 방에 쓰거나 뭐 개방스 쪽은 아니지만 우정학사 쪽이죠. 남학생들 보면은 공용 샤워실이라 이게 참 깔 거 안 깔 거를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다 보니까 가족 말고 또 가족처럼 친근한 사람들이 같은 방을 쓰다 보면 생길 수 있고요. 통학을 하는 친구보다 되게 등교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바로 앞이니까. 그리고 쉬는 시간과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활동도 제가 원래 좀 망가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교정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여기까지 있고 이제 안 좋은 점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핸드폰에 1시간밖에 안 줍니다. 대충 친구들 뭐 게임 한번 하고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보고 뭐 가족들이랑 연락해야 되는 상황도 오잖아요. 근데 이게 참 1시간이라는 시간이 야속하게도 핸드폰 보고서 눈 한번 감아도 뜬 것 같은데 언젠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사실상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핸드폰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못 쉬는 건 싫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도 생기고요.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이게 벌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페널티 같은 걸 줘요. 근데 이게 참 아침에 사실 전날에 뭘 했는지 모르고 일어나기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오면은 참 내가 돈 내고 산 아침인데 왜 먹는 걸 강요받아야 되냐 이런 감정이 살짝 들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통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샤워실을 또 구비해놨어요. 그래서 옷이랑 수건이랑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개인적으로 사물함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땀 흘리신 다음에 샤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은 저희가 균형적인 그런 식생활 습관을 위해서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데 억지로 먹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못 먹다 그러면은 체크만 하고 올려 보냅니다. 그럴 때 페널티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고 더 궁금한 점들은 질문을 더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말 시간을 여기 신입생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내주신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웅중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명문 학교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대웅중학교도 천천히 걷는 학교지만 뒤로는 가지 않는 학교가 되도록
계속 앞으로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저희가 한 30분, 약속된 시간보다 30분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설문지 받으셨죠? 거기서 학생들을, 그러니까 대상자 학생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작성해 주신 거니까 작성된 거는 나가시면서 선생님한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저희가 김밥을 좀 준비했습니다. 김밥이랑 물이 필요하시면 물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입시 안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늦은 시간이 아니라 늦게까지 정신 풀어가면서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